네, 각각 질문 요약드리면 예를 들어 1분봉 기준으로 진입 후 말씀 주신 게, 자 예를 들어서 선이 이렇게 있어요. 1분봉의 선이에요. 1분봉이 기준선인데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갔어요.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3분봉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처음에는 갭 격차가 좀 커서 1분봉에 손절 잡아놨었는데 점점 올라오다 보니까 갭 격차가 작아져서 매수는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갔는데 손절을 1분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3분으로 잡아야 되냐 손절을, 그죠? 근데 이 와중에 갑자기 5분봉의 기준선까지 올라온 거야. 또는 10분봉의 기준선까지 올라온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이것까지 올라올 정도면 전체적인 갭이 이만했다가 이만큼 줄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분봉에서 손절 안 했더니 5분봉이고 5분봉에 손절이 10분봉이다. 그러면 당연히 손절은 10분봉 기준으로 가야 돼요. 이때는 진입을 내가 이때 했다 해도 대신 요 진폭이 예를 들어서 80%, 70%다 이러면 안 되고 너무 크잖아요 손절이. 그럴 땐 3분봉에서 그냥 끊고 그 다음에 5분봉 무시하고 10분봉으로 재진입을 한다든지 기준선 자체를, 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.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서로 붙으려고 해요. 1분, 3분, 5분, 10분 다 이 선들이.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이 갭이 별로 차이가 안 나면 내가 1분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3분, 5분 무시하고 10분봉 기준선으로 손절하셔도 돼요. 그래서 요 사이 갭이 너무 크면은 3분 기준 손절하다가 5분 무시하고 10분봉의 기준선을 재진입을 하시던지, 막상 기다렸는데 3분, 5분, 10분까지도 갭이 별로 차이가 안 나. 그럼 당연히 제일 밑에 선 기준으로 손절을 잡는 게 맞습니다. 이해되셨나요 혹시?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, 네,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손절이 점점 길어진 거 아니냐 이러는데 이런 경우가 잘 없긴 해요 사실은. 근데 1분봉의 단기 매수선을 매매를 하다가 5분봉의 단기 매수선이 또 뭐 올라온다 이러면 또 헷갈려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예를 들어 1분봉을 일단 처음에 대응을 하는데 막 흔들어야 돼. 근데 5분봉이 밑에 받쳐주는 선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손절 라인이랑 별반 차이가 안 나. 그러면 내가 1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1분으로 한 게 아니라 5분 기준선으로 하시면 돼요. 이때는 이렇게. 이럴 때도 꽤 많습니다.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. 이렇게 가셔도 돼요. 맞아요. 이럴 때는 진입이 5분으로 가게 되면은 또 깔끔하고. 근데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. 5분봉도 막 흔들될 때 있어요. 그럴 때는 당연히 뭐 10분으로 보던지 아니면 뭐 15분봉 보던지 이렇게 하셔야겠죠. 진입과 손절의 타임 프레임이 다를 경우, 그렇죠. 네, 해당 진폭의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응하고 갭이 너무 크잖아요. 그러면 그냥 요거 기준 5분 기준 뭐 예를 들어 가다가 뭐 10분 15분인데 10분봉이랑도 좀 애매하면 무시하고 그냥 15분봉 기준으로 가던지, 여기서 손절 끊고 뭐 밑에서 대응을 하던지,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경우는 잘 없긴 해요. 잘 없긴 한데 가끔 나오긴 나올 겁니다.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과감하게 중간 라인 무시하고 처음 선 끝선 뭐 이렇게 봐서 진폭을 늘려놓고 위에서 손절 밑에서 재진입, 자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거예요. 이게 근데 Y님이 질문 주신 게, 예전에 저도 이게 되게 헷갈렸거든요. 예전에 기준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했었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선 잡을 때 여기서 요까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선이 있고 B라는 기준선이 있으면 A라는 선에 기준 진입을 해서 B라는 선에 나가기 전까지 손절을 잡는다. A에서. 그러면 이 A랑 B 사이 갭이 좀 커야지 A에서 손절을 잡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래서 보통 이거 잡을 때 저는 보통 한 30에서 35% 정도 넘어가면은 저는 A에서 손절 라인 잡아요. 그리고 B 라인에서 재진입. 근데 만약에 30% 이내다, 뭐 예를 들어서 이 갭이 한 25%인 거예요. 그러면 A에 들어갔는데 A가 흔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. 손절하려니까 B잖아요 벌써. 근데 B가 그새 올라온 거야. 그러면 B 기준으로 손절 라인 잡고, 그럼 손절이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B라는 기준선으로 잡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해되시죠?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. A 기준선 있고 B 기준선 이렇게 가고 있어요. 자 그러면 이게 진폭이 한 20%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야. 근데 얘가 주가는 내려오고 있어. 그럼 여러분들 A에서 들어갈래요? B에서 들어갈래요? 여기서는 선택을 해야 돼요 사실은. 자 나는 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겠다. 자 그러면 A로 들어가요.
A로 들어가서 먹고 나오면 땡큐인데 어이씨 이게 생각보다 많이 밀려 B까지 왔다 갈 수도 있거든. 그러니까 요게 공격적으로 갈 거면 A선 기준 가야 되는 게 맞고 방어적으로 갈 건 B인데 여러분이 두 개 하게 된다면 여기서 한 계약 여기서 한 계약 하셔도 되고 대신 손절은 B에서 잡으셔야 돼요. 이러면은. 그리고 나는 그냥 요 A랑 B의 중간 라인을 잡겠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. 왜냐면 이게 A는 뚫었는데 B는 안 갈 때도 있어요. 그럼 A, B 사이를 기준으로 가셔도 돼요. 여기를 C라고 잡을게요. C로 잡으셔도 돼요. 대신 손절은 B에서 잡으셔야 돼요. B 기준선 뭐 15% 손절이라든지 이렇게. 그럼 C로 진입을 하되 손절은 B에서 잡으니까 손절폭은 좀 더 길어지겠죠? B에서 할 때보다. 그렇죠. 그렇게 될 수 있겠죠. 근데 Y님께서 처음에 A에서 20% 잡았는데 B에서 예를 들어서 손절을 또 20% 잡으면은 20이 20인가 40% 손절이 되겠죠. A에서 들어가면은. 근데 이게 부담스럽단 말이야. 손절 40%면.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예 C에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B에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A에서 한 개, B에서 한 개 뭐 이렇게 잡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. 그러니까 요거는 선택을 해야 돼.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선택을 해야 되고 이걸 그나마 좀 잘 잡기 위해서는 앞에 매물대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. 앞에 매물대 체크. 예를 들어 저 앞에 차트 보니까 알고 보니 요쯤 여기서 지지 저항선들이 있었던 거야. D포인트라는 게 있었지. 앞에 캔들들이 움직이를 보니까. 그러면 그냥 요 D를 기준으로 요 교차 지점에서 때려잡는다. 이렇게 하신 것도 괜찮아요. 만약에 별스타님 말씀처럼 A가 단기 중기 매수선이에요. 근데 B가 장기 추세선이면 장기인 B로 가셔야 되죠. 이게 최우선순위에요. 이해되셨죠? 거의 웬만하면 궁금한 거 다 푸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장이 좀 겹친 날이죠. 사실은 맞아요. 오늘 같은 장이 좀 겹친 날이죠.